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체와 함께 60건축을 굴리기로 했다. 팀을 나눠 절반의 인원이 2차 배출을 진행했다. 방독면을 쓰고 망함을 입었지만 사방에 날아오는 60권총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었다. 곤충 번식력이 왕성해 시체뿐 아니라 땅 위로 완전히 들어갔다. 사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에게 적대감이 생겼고 나도 모르게 곤충을 향해 팔을 휘젓지 않기 위해 몇 번의 발을 몸에 감았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2교대로 나눠 교류를 했다. 처음에는 전혀 늘어들 것 같지 않아 보였지만 일주일 만에 7명 시체들은 모두 화장할 수 있었다. 화장하기 전과 후에는 모두 함께 기도를 올렸다. 우리들에게 고통의 종교와 공통의 종교가 없었지만 그 순간에 신이 있든 없든 신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존재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고 그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신의 이름이 중요하고 존재를 증명해야 했던 시절은 좀 더 여유가 있었던 셈이었다. 자, 지금은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야. 처음에는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졌고 나중에 귀찮은 일이 되었다. 간절한 마음을 실천하라 아니라 귀찮은 일이 되었다. 그래도 그 일을 계속했다. 폭탄을 던져 얼음을 가르고 시체를 태우고 나면 흙을 덮었다. 가다가도 계속해서 부서진 건물의 잔해와 사람의 시체 그리고 60곤충의 향연만이 이어졌다. 60곤충의 향연 가득 찬 알았지? 이랬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저녁이 되어 건물로 돌아오며 얼음을 녹여 목을 씻었다. 깨끗이 씻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저 몸으로 닦아내는 정도로 만족했다. 몸에 들러붙은 것들은 물론 떼어내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 위생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부족이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 맛은 따지지 않았다. 영양소 될 만한 거라면 뭐든 입에 넣었다. 배불리 먹는다는 건 하루 혹은 몇 시간의 생명을 줄이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왜? 배불리 먹으면 다음날 못 먹을 거야. 그렇지? 우리 12명의 물고는 흡사 영화 속에 나오는 보다는 성자의 모습을 닮아갔다. 그래도 서로에 대한 신뢰도 줄어들지 않았다. 근무할 때와 다른 종류의 동료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은 내면의 기쁨을 만들어줬다. 아무것도 삶을 위험하지 않았던 풍족하게 먹고 마시다 안락한 삶 속에서 느꼈던 불편과 자조 같은 것을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이 삶이라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뿐에 우리에게 소박하고 건전한 마음을 싹텄다. 달라진 건 겉모습만이 아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그저 소박하면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에 대해 얘기할 뿐이었다. 맛이 없는 음식에 강한 양념을 뿌리듯 서로 즐겁게 하기 위했었다. 그리고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어느새 잊어가기 시작했다. 가끔 지난날의 사진을 보면서 불과 10년 전인데도 과거의 삶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지나친 낭비와 쾌락에 물들었는지를 깨닫고 어처구니 없어지곤 했다. 우리는 단 한 번 사용할 정류장을 짓기 위해 500년 된 나무를 헤어냈다. 5분마다 햄버거나 커피 체인점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수급하겠다. 봉우리마다 전선을 매달고 케이블카를 설치했고 남의 영역이니 책임질 것 없다며 국경선과 해안선 너머의 땅과 바다에 독극물을 흘려서 몰래 흘려버렸다. 강강에 죽다는 약재를 어깨에 곰들을 비좁은 우리 속에 가두었고 약재의 인기가 떨어져 그들에게 사료 대신 음식물 찌꺼기를 먹였다. 더 부드러운 살코기를 먹기 위해 30년 살 수 있는 돼지의 수명을 3년으로 줄였다. 인간이 바다 생물들의 주 식량인 크리를 휩쓸어오는 바람에 굶주린 물범이 펭귄을 잡아먹기까지 일어난다.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주택이 들어서면서 길과 양의 한순간에 터널을 이뤘다. 북극의 얼음을 녹으며 북극 꿈의 감수지는 사라졌다. 그래도 인간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건물을 지었다가 이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물고 다시 지었다. 날씨가 나쁘면 집에 있으면 되지. 추울 때 난방을 하고 더울 때는 에어컨 돌렸다. TV에서는 계속 더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그걸 먹지 않으면 불행해질 거라고 경고했다. 소비를 조장하는 사회죠. 자연을 파괴하고 그지? 버려진 것들이 넘치는 대로 계속해서 새 옷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물을 끌어올리느라 크게 3분의 1이나 줄어든 영역도 있었다. 그래도 인간은 멈추지 않았다. 당시의 삶을 떠올리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지금 탓할 수만은 없었다. 왜?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지? 우리의 잘못.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근래 느끼지 못한 이상한 불안감이 사라졌다. 뭔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어 스스로 놀랐는데 어깨 위에서 머리카락이 스르르 미끄러져 이불에 떨어졌다. 예민해졌을 뿐이라고 스스로 노닥이고 얼굴 녹인 물로 목을 죽였다. 정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어젠가 마이크로와 머리카락을 날렸다. 경비호가 집에 축제한 전기기기를 사용한 일이 없으니 선풍기나 에어컨이 작동할 일은 없었다. 무심코 고개를 들렸을 때 나는 경비의 모서리에 난 틈을 발견했다. 틈을 통해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틈을 통해 60곤충이 알을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일단 덮고 있던 이불로 틈을 막으며 조종석 의자를 대전 침대에 잠든 재원을 꼈다. 어서 일어나 60곤충이 경비를 뚫고 들어갔다. 센터의 1층 로비에서 팀장을 만나기로 했다. 마중 나와 있기로 한 그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다.
그도 로비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로비엘이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어떤 젊은 남자가 비슷한 또래 여자와 커플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혹시 잘못 찾아간 건 아닙니까? 나는 건물의 입구에 걸린 간판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날씨 통제 협의회라고 써있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알아봤어요. 다행히 그곳에 멀지 않아 지도를 보내주시오. 천장에 그려진 지도 파일을 보면서 다시 찾아간 날씨 통제 센터는 10분 거리에 있었다. 날씨 통제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맡는 기관들이 모여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센터에서 무사히 면접을 보고 나오니 비각의 하늘이 맑았다.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졌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티를 입어도 춥지 않을 정도의 날씨였다. 일기예보를 듣고 가을로 점퍼를 입었는데 추워서 덕이 덜덜 떨렸다. 근처 마트에서 한 가게에게 파카를 사 입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골목 사이로 손살같이 지나갔다. 저들은 어떻게 겨울을 버티지? 그 생각이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금세 스쳐 지나가고 나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 정말 그러니 어제까지는 여름이었는데 오늘은 겨울 날씨야. 어라? 이게 뭐야? 처음에 벌써 별로가 생겼어. 그의 말에 내가 뭐라고 대답했던 거야. 별로에 대해 농담을 했고 그 말에 크게 웃음을 터뜨리던 그 목소리가 선명히 기억난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가볍게 두 눈을 감고 속도와 촉감을 느끼던 모습도 그날 우리가 날씨에 대해 농담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그 일이 그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음을 적고 사색이 여겼던 그 일이 모두 지금 우리의 눈앞에 덮친 이 거대한 재앙의 전조였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과거로 갑자기 뭔 거야? 돌아가. 그래서 내가 면접 보러 갔었던 때로 돌아가서 재앙이 시작점으로 간 거지. 그렇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뭐 하다가? 그래서 갈래는 시점은 1인칭 시기는 2029년 7월인데 뭐야? 겨울이지. 주제는 인간의 욕망이 불러 지구환경 파괴 시험. 그렇지? 그 지구환경 파괴로 인해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어떤 슬픔? 이걸 뭐 한 거야? 주제로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채찍도 있잖아요.